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생애와 가족 강좌를 맡은 김지영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출생과 유년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기가 태어난 뒤 1년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마음을 담은 출생 의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태어난 지 4주까지의 아기를 신생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후 1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영아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 아기들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발달합니다. 출생 의례 중에는 전통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백일잔치와 돌잔치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인 생후 3-7일 문화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3-7일, 즉 출산 후 21일 동안을 산모가 몸을 회복하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기간으로 여겨왔습니다. 서양과는 달리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산모는 보통 최소 2주 이상은 산후조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7일은 출산한 산모의 회복뿐 아니라 갓 태어난 아기의 생존에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산모가 출산하고 아기가 태어난 뒤 처음 맞는 7일을 초7일, 그 다음 7일을 2-7일, 마지막 세 번째 7일을 3-7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7일이 3번 지나므로 3-7일 기간은 총 21일이 됩니다. 산모는 출산 후 3-7일 동안 몸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신생아에게도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기는 태어난 직후부터 스스로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는 등 모든 생리 기능을 스스로 조절해야 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생후 3-7일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생아가 엄마의 자궁이 아닌 외부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는 엄마 뱃속과 비슷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모들은 출산 후 3-7일 동안 아기와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며 피부를 맞대고 안아주거나 눈을 마주치며 아기와 정서적 유대를 쌓아갑니다. 이러한 접촉은 아기와 엄마 사이의 첫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면과 깨어있는 시간이 불규칙한 신생아는 3-7일 동안 점차 수면 패턴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일정한 환경에서 아기를 재우는 것이 중추신경계의 발달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3-7일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 모두 외출을 삼가고 외부 방문객도 제한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산모와 아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한 시기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문화적인 보호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대의 한국인들은 아기가 태어난 뒤 집 대문에 금줄을 걸었습니다. 금줄은 특별한 방식으로 꼬아 만든 새끼줄을 말하며 이를 걸어두는 것은 아기의 탄생을 알림과 동시에 집안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금줄을 걸어 일상적 공간을 신성하고 특별한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과거에 주로 살았던 한옥은 대문이 있는 독립된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공간 구조 덕분에 아기가 태어난 후 금줄을 대문에 걸어두는 문화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늘고 한국인들이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금줄 문화는 점차 빠르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금줄은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적 장치였습니다. 금줄은 경계를 분명히 표시해 주어 바깥에 부정한 기운이나 존재가 금줄 안쪽의 성스러운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금줄은 이 집에 산모와 신생아가 있다는 사실을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는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금줄이 걸린 집을 본 사람들은 방문을 자제하거나 조심스럽게 행동했으며 이는 가족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사회적 배려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금줄은 벼농사를 짓는 농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짚을 활용하였습니다. 보통 새끼줄은 평상시에 오른쪽으로 새끼를 꼬아 만들지만 금줄은 이와 달리 왼쪽으로 새끼를 꼬아서 만듭니다. 그리고 숯과 고추, 솔가지 등을 사이사이 넣었습니다. 숯은 정화의 의미, 붉은 고추는 재앙을 막는 의미이고 솔가지는 나쁜 기운을 쫓는 의미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의 성별을 표시해주는 기능도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숯과 함께 고추 2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숯과 솔가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 금줄은 신생아가 태어난 후 대문에 치는데 7일 또는 3~7일까지 그대로 걸어두었습니다. 이를 걷어서 대문 기둥에 뭉쳐놓음으로써 금줄이 자연스레 삭아서 사라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는 방에는 아기를 보호하는 신인 삼신에게 감사의 의미로 삼신상을 차립니다. 삼신상은 100일, 돌, 아이가 아플 때 등 아기의 성장 과정에서도 등장합니다. 삼신은 아기를 점지해주는 신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보통 삼신할머니라고 합니다. 삼신을 형상화하는 신체로 단지나 바가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삼신단지, 삼신바가지라고 부릅니다. 집에서 삼신을 모시는 장소는 주로 안방, 윗목, 구석입니다. 출산 직후에는 삼신단지 앞에 놓았던 미역과 쌀로 첫 국밥을 지어 산모에게 먹입니다. 그러므로 산모가 먹는 첫 산후 음식이 미역국이 됩니다. 신생아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므로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 먹는 문화 전통이 있습니다. 보통 삼신상 앞쪽에는 밥, 뒤쪽에는 미역국을 각각 3그릇씩 차려놓고 정화수도 올려놓습니다. 출산 후 3일째, 7일째, 14일째, 21일째에도 삼신상을 차립니다. 젖 잘 먹고 젖 흥하게 점지해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긴 명을 서리 담고 짧은 명은 이어대서 수명 장수하게 점지하고 장마 때 물 붓듯이 초생달에 달 붓듯이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십시오. 축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기의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장수를 기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대의 임신, 출산, 양육을 담당하는 신인 삼신할머니에게 삼신상을 차려두고 3일, 7일, 3~7일 등 특별히 정해진 날짜에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서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기원하는 3·7일 의식이 신생아를 위한 출생 의례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시대 가장 고귀한 신분이었던 왕자와 왕녀의 출생 의례를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3일째 첫 목욕을 하고 7일째 신생아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권초제를 행했습니다. 태아의 성장을 도왔던 태방과 탯줄도 버리지 않고 좋은 땅에 묻고 태실을 만들었습니다.
100일과 첫 생일인 돌에 가족을 중심으로 축하잔치를 하였습니다. 출생 후 3일째 되는 날 왕실 신생아를 씻길 목욕물은 매화 뿌리, 복숭아 뿌리, 오얏나무 뿌리와 호랑이 머리뼈를 함께 끓인 물에 돼지 쓸개즙을 풀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이 입었던 면직물 옷을 구하여 미리 강보를 만들어 두었다가 목욕 후에는 이것으로 신생아를 쌌습니다. 이는 아기의 장수를 기원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나치게 따뜻한 것을 막기 위한 실용성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신생아의 태도 깨끗하게 씻어서 태항아리에 넣어 산모와 아기가 머무는 산실에 보관해뒀다가 왕녀 아기 씨의 태는 3개월째, 왕자 아기 씨의 태는 5개월째 태봉을 선정하여 묻고 태실을 조성하였습니다. 태를 좋은 땅에 묻으면 태신의 보호 아래 아기의 운명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태실의 주인공이 왕위에 오르면 왕의 권위에 맞게 다양한 성물을 더하여 꾸밉니다. 신생아의 의복은 3일 이후 초7일에 강보를 벗고 베넷 저고리를 입히고 2/7일에는 깃이 있는 상의를 입고 3/7일에는 저고리와 치마 또는 바지와 같이 위와 아래가 분리된 옷을 입혔습니다. 왕자녀의 출생 직후에는 출산 때 사용한 산자리를 미리 정해둔 문에 7일 동안 걸어두었습니다. 이 문을 초석을 걸어두는 문이라는 의미로 현초문이라고 합니다. 권초제는 7일째 되는 날 다복한 고위 관료 가운데서 특별히 가려 뽑은 권초관이 이 산자를 거둔 후 말아서 권초함에 넣고 목숨 명자가 들어간 쌀, 옷감, 돈, 실타래를 올려놓은 제상 앞에서 신생아가 병 없이 오래 살기를 기도하는 제사입니다. 출생 후 3개월이 조금 넘는 시기인 100일은 신생아가 3, 7일 동안 죽을 고비를 잘 넘기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100일을 채운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가능해집니다. 왕의 첫 아들인 원자의 100일에는 친인척과 신하들의 문안을 받습니다. 백성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100일떡을 하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란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은 더욱 특별할 것입니다. 첫 생일을 돌이라고 합니다. 돌에는 특별한 옷인 돌복을 입고 소반에다 아기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차려놓고 주인공 아기에게 잡도록 하는 놀이인 돌잡이를 합니다. 한자로는 초도 시주라고 합니다. 왕자의 돌잡이에는 쌀, 국수, 실타래, 활과 화살, 서책, 지필목 등을 준비하고 왕녀의 돌잡이에는 활과 화살 대신 칼, 자, 바늘, 가위 등 바느질과 관련된 물품을 놓았다고 합니다.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에 순조의 삼녀인 덕온공주의 돌잔치 때 깔고 앉았다고 전해지는 실방석과 오색 견사가 남아 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아기가 판사나 의사, 연예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돌잡이용으로 판사봉이나 의사청진기, 마이크 등을 돌상에 올려놓습니다. 지금까지 3, 7일, 100일잔치, 돌잔치 등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출생 의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경험하는 유년기 놀이문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